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승연애 11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찍어서 부끄럽네요. 오늘은 낮에 찍어서 조용히 안 해도 되지만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노래가 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리뷰를 찍어볼까 하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오로지 저의 생각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왜 저 사람은 연애 전문가도 아니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나 안 입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환승연애 신규 미친자, 한친자로서 리뷰를 하는 게 재밌어서 그냥 제 혼자 신나서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분석을 또 해봤어요. 처음에 광태님이 이 유정님의 그 퍼스널 룸이죠? 퍼스널 룸. 퍼스널 룸도 뭔가 웃긴데 퍼스널 룸을 선택을 했는데 이럴수록 광태 씨의 X가 더 궁금해집니다. 광태 씨는 도대체 어떤 연애를 했을지 미련이 없어 보이시는데 광태 씨는 유정 씨를 완전 노선을 확실하게 하신 것 같다. 광태 씨가 그 퍼스널 룸에서 유정 씨를 선택하고 유정 씨랑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딱히 유정 씨랑 광태 씨랑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광태 씨한테 관심이 없고 주원 씨에게 너무 확실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보니까. 근데 예고편을 보니까 유정 씨가 창진 씨 전 X랑 잘 될 것 같이 예고편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광태 씨랑은 잘 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동진 씨가 X룸 선택했잖아요. 다혜 씨. 저는 선택을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택을 하더라고요. 역시 13년 무시 못하죠. 일단은 이 부분 보면서 제가 눈물을 좀 흘렸고요. 그리고 다혜 씨도 되게 동진 씨한테 엄청 잘해줬구나라는 게 보이는 게 훈련소에서 편지를 매일매일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 저도 군대를 기다려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인터넷 편지가 요즘은 잘 돼 있어서 인터넷 편지를 매일매일 써본 적 매일매일 썼나? 그 수기로 작성해서 편지를 다 이렇게 써가지고 맨날 보낸다는 거. 게다가 다혜 씨는 그때 뭐였다? 아이돌이었다. 아이돌. 아주 바쁜. 엄청나게 동진 씨를 사랑했구나.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동진 씨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다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헤어진 상태가 되니까 조금 죄책감 내지 미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한 번쯤 들어보신 말일 텐데 장기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은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 일부분이 없어지는 한 부위가 진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든대요. 네, 제가 13년 연애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 장기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고 사람들이 가끔씩 과몰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헤어지면 끝 아니야? 왜 저런 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냐? 왜 신경을 쓰냐? 저러면 막 매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예를 들어서 약 10년 동안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헤어진 지 뭐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 근데 맨날 이 사람이랑 부딪혀야 돼요. 맨날 마주보고 헤어진 상태인데 그러면 이게 사람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혜 씨나 혜원 씨에 대해서 이제 막말을 일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환승연애에 출연을 하셨다면 정말 그 포지션이 안 되실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보는 입장인 거고 그분들은 직접 거기서 사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각박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맨날 붙어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성적으로만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감정적으로 나갈 때도 있는 거고 나도 모르게 막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 동지 씨가 제가 오열하는 거 보고 진짜 참고 참았구나. 단호한 게 진짜 노력을 해서 단호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호한 게 아니라 진짜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만약에 혹자가 다혜와 동진이 뭐 여기 뜨려고 나왔다 하면은 아니요. 저는 그 눈물을 봤을 때 그거 거짓말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다혜와 동진의 눈물이 거짓말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이건 아마도 장기 연애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는 감정이 아닐까. 이거를 못 느끼시면 그냥 공감 능력이 없으신 거고. 그리고 한 세월마다 모든 서로의 흔적들이 묻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내 집에 어떤 물건에 그 사람의 흔적이 묻어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도 그 사람이랑 갔던 카페, 뭐 갔던 음식점, 그리고 그 사람이랑 들었던 노래 막 하나하나 안 생각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생각나는 거죠. 그럼 이제 미치는 거죠. 진짜 그냥 다시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요. 다시 만나주세요. 근데 안 될 것 같죠? 의외였던 게 희연 씨가 혜원 씨의 엑스룸을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예상은 했었는데 만난 기간이 길지 않으니 텅 비어있는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별거 없었고, 근데 혜원이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는데 막상 그 엑스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의 추억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 엑스룸에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 뭐야 얼마 만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혜원 혼자 절절하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난 기간하고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을 짧게 만났더라도 엄청나게 사랑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혜원 씨가 왜 저렇게 절절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휘연 씨는 진짜 모르겠어요. 휘연 씨가 혜원 씨를 사랑했겠죠. 사랑했겠는데 혜원 씨만큼은 아니었다. 아무튼 혜원 씨는 못 해본 게 많아서 좀 미련도 남아있는 것 같고, 자기가 엄청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뭐 한 거 없이 헤어졌으니까 당연히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휘연이랑 혜원이랑 뭐 뜨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편지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그 말이 쏙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누가 헤어질 때 편지를 줍니까? 헤어질 때 편지 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안 줄 것 같은데. 아무리 좋게 헤어져도 편지를 줄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혜원 씨가 너무 배려심이 좋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글도 잘 쓰세요, 혜원 씨. 얼마나 휘연 씨한테 빠졌었는지 이 편지를 보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진짜 이런 단어도 썼어요. 휘연이를 그만 좋아하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너가 내 장기를 팔아서 살림살이 보탠다고 하면 기꺼이 배를 째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뻥이라고 했지만 진짜 안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실 수 있나요? 혜원 씨는 휘연 씨에 대한 감정이 정말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잊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나중에 혜원 씨가 이걸 혜원 씨가 이 편지 다 구겨버려가지고 머리 다 이렇게 막 망가져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귀엽고 짠했어요. 완전 거의 드라마예요, 말하는 게. 왜냐면 이젠 너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버린 건 사랑이지 서로가 아니니까. 진짜 눈물 잘. 이런 거 보면 혜원 씨가 얼마나 속이 깊은 사람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혜원 씨가 이쯤에 서경 씨랑 얘기를 하면서 휘연 씨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다고 했지만 전 이 부분에서도 믿지 않았어요. 과연 정리를 했을까? 왜냐면 그 사탕 사건 이후로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지만 INFJ면 좀 비슷한 구석이 있겠죠? 이렇게 빙의를 해봤을 때 아니야. 이 사람이 쉽게 사람을 내칠 사람은 아니야. 왜냐면 제 3장 봤을 때 지금 휘연 씨가 엄청 욕을 먹고 있잖아요. 하지만 혜원 씨는 휘연 씨를 엄청 좋아해요. INFJ 과몰입을 해보자. MBTI INFJ 특성상 이게 사람을 가리거든요. 자기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내쳐요. 근데 자기 사람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쉽게 못 내칩니다. 제주도를 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혜연 씨는 쉽게 내칠 수 없을 것 같고, 휘연 씨를. 근데 혜연 씨가 행복하다면 전 찬성입니다. 서경 씨의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서경 씨도 INFJ인데 서경 씨의 마음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없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자를 지금 엄청 돌아가면서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건가? 주한 씨를 좋아하는 마음? 이것도 모르겠다.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정 씨가 저번에는 휘연 씨에게 관심을 보다 이번에는 창린 씨한테 갔잖아요. 창린 씨의 퍼스널로 보니까 의외로 또 운동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창린 씨 첫인상이 되게 이제 세보였는데 말하는 것을 보고 되게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낯가려서 그런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발언하시는 게 막 빡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상남자스러운 면모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낯을 너무 가리다 보니까 그런 소극적인 면이 초반에 보였던 것 같고, 상정 씨는 근데 창진 씨랑 같이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냥 남매 바이브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상정 씨는 뭔가 누구랑 잘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그리고 혜원이랑 다혜랑 동진 씨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본인 포함 보포 이랬잖아요. 저 이거 되게 웃겼거든요. 근데 패널들이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저 보면서 엄청 우선 보포 웃기지 않나요? 전 웃겼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할게. 동진 씨가 다혜 씨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서로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고마워. 13년 동안 날 좋아해줘서. 이게 다혜 씨가 보고 화가 났잖아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그런 건데 다혜 씨가 왜 그렇게 자기한테 그 문자를 받고 화내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는 엑스룸이 마지막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 됐던 간에 우리 관계가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문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그게 뭐 마지막 선물이 엑스룸이었든 문자였든 어쨌든 관계를 정리하는 메시지 같이 보여서 다혜 씨가 그럼 뭐야 이제 아예 끝 내겠다는 건가? 나랑 아예 관계를 이제 여기서 정리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지 씨는 엑스룸이 마지막 선물이었다. 엑스룸이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도 우리 관계가 더 이상 이제 다시 재회나 그런 건 없다. 이런 의미로 말하신 게 아닌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동진 씨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 마음이 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보니까. 그리고 다혜 씨는 또 동진 씨한테 우리가 참 즐기긴 했구나 라고 했어요. 말하는 톤의 차이라고 패널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톤을 떠나서 즐기긴 이런 텍스트가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더 이상 동재 씨한테 미련 뚝뚝 묻어나는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동재 씨 문자 받고 화났죠 또. 진짜 14년을 만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혜원과 휘연이 드디어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풀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혜원이 휘연과 대화하기 전까지 절대로 마음을 접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됐죠? 마음 안 접었죠? 손을 잡았어요. 손 이렇게. 혜연 씨의 얘기를 듣고 혜원 씨가 이제 오해를 풀었는데 혜원 씨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혜원 씨는 사실 단순한 것도 단순한 건데 혜원 씨를 그만큼 좋아하는 게 맞나 또 의문이 드네. 혜연 씨는 성형 씨를 알아보고 싶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또 혜연 씨의 마음을 생각해보자면 혜연 씨가 너무 프로그램에 찍으러 나와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습은 그렇게 축 처져 있고 우울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더구나 짧게 만났으니. 심지어 혜연 씨한테 매력이 없다 이런 망언을 하기까지는 했지만 혜연 씨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하고 계속 자신한테 이제 매달리고 사람이 되게 자신감이 없고 축 처진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매력이 올라갈 수도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됐다. 그냥 혜연 씨는 너무 착하시고요. 휘연 씨는 발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혜원 씨는 휘연 씨를 너무 좋아. 왜 그렇게 좋아할까? 제 생각에는 혜원 씨가 휘연 씨를 엄청 좋아했다고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 부분도 크지 않을까? 자신의 어떤 외적 이상형에 부합하는 게 휘연 씨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이 사람을 그만 좋아하고 싶은데 얼굴 보면 화가 풀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만 봐도 뭔가 귀엽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들 복장 터진다고 혜연 씨 그만 휘연 씨 좋아라고 하는데 혜연 씨 마음도 이해갑니다. 저는 두 분의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혜연 씨의 아까 그 편지를 읽었을 때 휘연 씨가 그래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편지만 봤을 때는 말도 예쁘게 하고 어른스러우면서도 어린아이 같다 이런 말을 봤을 때 둘이 있을 때도 다를 수 있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휘연 씨가 조금 더 혜연 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둘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행동만 봐서는 좀 배려심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회차를 통해서 창진 씨가 유정 씨에 대한 마음이 크구나. 아직 새로운 사람보단 X랑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유정 씨가 다들 막 단호하다. 어떻게 저렇게 단호할 수 있지? 얘기를 하는데 창진 씨와 유정 씨가 헤어진 그 이유에서 유정 씨가 이렇게 힘들다 뭐 헤어지다 이렇게 장문에 이제 카톡을 보냈었잖아요. 창진 씨가 거기에 답장을 안 했어요. 세상에나. 사실 그런 상황이었으면 누구라도 창진 씨한테 단호하게 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제가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제가 감정이입을 잘하거든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고 너무 사랑했었어도 끝이 좋지 않았잖아요. 끝이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슨 답장이 알겠어 이것도 아니고 답장이 아예 안 왔어요.
그런 결말로 헤어졌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큰 상처였을 거고 유정 씨는 그동안 엄청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창진 씨가 지금 와가지고 아무리 구애를 하고 해도 유정 씨는 사실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이런 문제로 헤어지게 되겠지? 또 이렇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나한테 힘든 얘기도 안 해주고 연락을 두절하겠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유정 씨가 너무 단호박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승 연애는 확실히 슬픈 맛으로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연애 프로그램도 본다고 했잖아요. 다른 연애 프로그램 중 톱으로 슬픈 것 같아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또 찍을 수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